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급격한 엔저 탓에 일본의 국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초중고 학교 급식에선 소고기가 사라지고 미국에 주재하는 일본인은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엔저가 일본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엔저와 일본 경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미야기현 도미야시에서 초중고생 5,800명의 점심을 만드는 한 급식센터의 식단에서 최근 소고기가 사라졌다는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급격한 엔저 탓에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1991년 수입 자유화 이후 최고치로 솟으면서 한 끼에 300에서 360엔의 예산으로는 소고기를 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에서 근무 중인 한 일본인의 가난한 생활을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일하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구기관으로 파견된 40대 일본인 남성 얘기인데요. 자주 신는 아식스 운동화에 지름 1.5cm의 구멍이 2개 뚫린 것을 발견하고 같은 신발을 새로 사려고 했지만 한 켤레에 $60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접었다는 것입니다. 세금까지 더하면 1만 엔에 가까운 금액인데 일본에서 똑같은 운동화를 5,000엔에 샀던 것을 생각하면 2배에 달해 도저히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인 해외 유학생도 고달프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유학에 필요한 토플 IBT 응시료는 $245인데요. 엔화로는 4만 엔에 가깝습니다. 일본인이 주로 치르는 토익 7,810엔의 5배에 달합니다. 한 20대 일본인 여성은 지난 3월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9월 한국어학당에 들어가기 위해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요. N1 환율도 오르면서 연간 경비는 15만 엔 정도 늘어 120만 엔에 달하게 됐습니다. 결국 유학생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달파진 일상생활보다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력의 근간인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작년 말 기준 도쿄의 정보기술, 즉 IT 엔지니어 평균 연봉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 62,530달러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나 중국 베이징보다도 30% 낮은 수준입니다. 해외 인재가 일본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채용 지원 기업 아시아투재팬이 중국 상하이에서 최근 연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일본 기업의 낮은 초봉과 높은 물가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300만 엔대, 즉 2,600만 원에서 3,400만 원 수준의 연봉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반응이었는데요. 회사는 최근 엔화 약세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며 중국 연안부, 대만, 한국의 우수한 학생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일본 내 인재는 해외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 워킹 홀리데이 협회는 엔저가 심해지면서 해외에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일본인은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4,398명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엔저는 과학기술 발전까지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쿄 공대가 가동한 최신 슈퍼컴퓨터는 하마터면 설치하지 못할 뻔했는데요. 해외에 지급해야 하는 연간 리스료가 당초 예상한 7억 5천만 엔에서 10억 엔으로 30%가량 급등한 탓입니다. 국방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은 올해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 구입 예산을 애초에 대당 116억 엔에서 140억 엔으로 올려잡아야 했습니다. 항공자위대가 쓰는 C2 수송기도 당초 230억 엔을 예상했지만 297억 엔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엔저의 구매력이 떨어진 결과입니다. 통화의 실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실질 실효 환율인데요.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에 비해 실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을 말합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 100 이상이면 기준 시점 대비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가 고평가됐다. 100 이하면 저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엔화는 실질 실효 환율이 1995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30년인데요.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95년엔 190대까지 올랐다가 올해는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심화시킨 것이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일본 경제학자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책이었는데요.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 등 흔히 3가지 화살로 비유됩니다.
모타니 고스케 일본종합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 등을 실행한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망국 정책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엔저로 국부가 계속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달러당 150엔대의 엔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모타니 수석 연구원은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 기준 환율이 달러당 100엔 미만임을 감안하면 에너지, 식량, 소프트웨어, 무기 등을 해외에서 사올 때마다 1.5배 이상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엔저 탓에 세계에서 일본 경제의 존재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 경제 규모는 지난해 독일에 55년 만에 밀려 세계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명목 GDP를 달러로 환산하면 4조 2106억 달러인데요. 독일은 4조 4561억 달러로 일본보다 2455억 달러 많았습니다. 이젠 인도에도 쫓기고 있습니다. 인도의 명목 국내 총생산은 2025년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화 약세에 따라 달러와 환산 일본 GDP가 줄어들면서 종전 예측보다 역전 시기가 1년 앞당겨졌습니다. 독일에 이어 인도에도 추월당하면 5위로 떨어집니다. 사실 그동안 엔저가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도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핵심은 일본이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겪는 동안 일본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엔화 약세에도 수출 물량은 늘어나지 않고 무역 적자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 서비스 수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제는 더 이상 엔저에 의존할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출로 돈을 벌어 성장의 원천으로 삼는 모델에서 졸업했다는 것인데요. 물가와 임금이 오르기 시작한 만큼 성장 모델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한 규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9조 엔이 넘는 무역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규슈는 4,946억 엔의 흑자를 냈습니다. 규슈에는 일본 자동차 대기업의 제조 거점이 모여 있는데요. 제조업 집적화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입니다.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규슈는 총 4기의 원전을 갖고 있고 2022년 기준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일본 전체인 6%를 크게 웃돕니다. 규슈와 거의 같은 면적의 스위스는 2000년대 이후 무역수지 흑자를 확대했습니다. 스위스는 물가와 인건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화학과 의약품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산업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본 시장은 축소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조차 성장의 열매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끌어들이는 독자적인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한국도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해야겠습니다. 이상 도쿄나우 김일규였습니다.